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1학년 1학기 운산고등학교 중간고사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4i 플러스 2-3i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냥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계산하시면 답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은 2 플러스 i 되겠네요. 자, 2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복소수 3-5i의 실수부분과 허수부분의 합을 구하세요. 실수부분은 3, 허수부분은 -5. 따라서 두 수의 합은 -2가 되겠죠. 3번. 자, 두 다항식 a와 b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a 플러스 b를 간단히 하세요. 그랬습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개의 2차 다항식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차수가 같은 것끼리 맞추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계산을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3번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4번 보십시오.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2차 함수가 나와 있는데 완전 제곱 형태로 계산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겠죠. x가 -1일 때 최소값은 4가 되겠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5번은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1은 0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중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0이 됐으면 좋겠네요. 따라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쓰면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에 있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k-1이고요. 여기가 0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k의 값을 계산하시면 0으로부터 양변 4로 나누어서 4-k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k 값은 5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6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x에 관계없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건 x에 대한 항등식이죠. x에 대한 항등식. 자, 그래서 2차는 2차끼리, 1차는 1차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계수 비교해서 a, b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변 모터 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좌변이네요. 자, 우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변은 전개를 합시다. 그래서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b. 따라서 여기서 계수 비교를 하시면 a의 값은 얼마예요? 3. 자, 그 다음에 b의 값은 2가 된다. 따라서 두 분의 합은 5.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이요. 자, 7번 보시면 다항식, 3차 다항식이네요.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인수를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주어진 3차 다항식을 인수분해해서 인수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고요. x에다 1 집어넣으면 0 되겠네요. 조립제법 하겠습니다. 자, 1 내려오고요. 1, 1은 1, 4, 4고요. 3 해서 0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죠? 3하고 1 하면, 최종적으로 주어진 식이 어떤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느냐?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x-1, x 플러스 1,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다항식, 3차 다항식에 해당되는 인수는 5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자, 8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실수 AB에 대해서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8 두 개를 곱해놨고, 그 다음에 루트 12를 루트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얘를 식을 정리를 했더니 a 플러스 bi가 됐다. a와 b의 값을 구해서 두 놈을 빼면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루트 마이너스 2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루트 2i라고.
루트 마이너스 8을 루트 8i라고 놓고,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형태에 해당되는 놈은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1은 i라고 넣었으니까 i로 대신 표현해서 정리를 하시면 손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8 더하기 루트 12,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2i, 루트 8i 플러스 루트 3i이고요. 루트 12죠. 되셨습니까? 이거 정리를 하시면, 자, 어떻게 되냐면, 얘는 4i네요. 그 다음에 얘는 약분을 했더니, 마이너스에 2i.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네요. 4i가 아니라 마이너스 4. 그죠?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4고요. B는 마이너스 2가 된다. 따라서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서 8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부터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차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6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x축과 만나지 않으므로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x이죠.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에요. 이게 0보다 작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시면 양변을 4로 나누어서 1 마이너스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따라서 a의 값이 5보다 작다. 따라서 만족하는 자연수 a의 최대값은 4가 되겠네요.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의 그래프랑 직선 y는 x 플러스 3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번에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직선과 이차함수를 같다고 놓고 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같다고 식을 정리를 하시면 x 플러스 3이 이렇게 될 거고요. 이 항에서 정리를 하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는 0이 될 거고요. 그래서 주어진 놈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네요. 그래서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k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이게 0보다 크다. 정리를 했더니 1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정리를 하시면 넘어갔더니 마이너스 11, 4분의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만족하는 k의 최대값, 정수 k의 최대값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해당되는 경우에 만족하는 값은 자, k에 해당되는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자, 11번입니다. 자, 다항식 p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7이고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5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x를 x-1과 x-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네모칸 가나다에 해당되는 것을 가와 나에 들어가는 값들을 m과 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다에 들어갈 수 있는 식을 fx라고 했을 때 fm 플러스 fn의 값은 얼마인지 구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먼저 주어진 놈을 px를 요 놈으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의 등식을 먼저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때 rx에 해당되는 놈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1차식 형태 ax 플러스 b가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자, x에다 1을 집어넣었더니 그때 해당되는 놈이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7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에 들어갈 값은 7이겠네요.
자, 그리고 P2는 즉 x-2로 나눴을 때 해당되는 놈이 P2일 텐데 그 놈은 나머지가 5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주어진 나머지가 ax 플러스 b이기 때문에 1을 집어넣어서 여기다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7이 돼야 된다. 그래서 a 플러스 b가 7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x에다 2를 집어넣어서 2a 플러스 b는 5가 된다. 라는 놈, 이 식으로부터 이 관계식까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는 2a 플러스 b인 것까지 확인이 됐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a와 b를 구하시면, 이놈을 연립을 하시면, 첫 번째 a 값은 거꾸로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되셨나요? a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면, 따라서 b의 값은 9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 따라서 나에 들어갈 값은 나는 9입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제 A 값과 B 값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RX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제 RX라는 것은 얼마냐면 RX는 AX 플러스 B로부터 만들어진 식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9가 된다. 자, 그래서 이 놈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에 들어가는 식을 fx라고 했고 fm과 fn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fm이라는 놈은 m은 자 보시면 가에 해당되는 값이 m이었죠. 이 값이 m입니다. 나에 해당되는 값이 n이에요. 따라서 fm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f7을 의미하고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7 플러스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n이라는 놈은 n이 9인 거므로 F9를 의미하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2 곱하기 9 그리고 플러스 9가 된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해당되는 값들을 각각을 체크를 하셔서 나머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정리하시면 얼마냐면 27, 14 마이너스 14고요. 얘는 마이너스 18 플러스 9네요. 정리를 하시면 최종적으로 따라서 fm 더하기 fn에 해당되는 값은 마이너스 14가 된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12번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x에 대한 다항식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x 곱하기 x-3, x-4, x-7 플러스 a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 자, 보시면 이런 얘기죠. x, x-3, x-4, x-7 플러스 a가 x 플러스 b의 제곱, x 플러스 c의 제곱으로 표현된다. 되셨나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네요. x 플러스 b의 제곱, x 플러스 c의 제곱. 따라서 우리를 얘를 다음처럼 이렇게 쓸 수 있다. x 플러스 b와 x 플러스 c의 전체의 제곱으로. 되셨나요? 그럼 이제 결국은 좌변을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와 같은 형태의 완전제곱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놈을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곱해서 식을 먼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공통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죠. 자, x 곱하기 x-7, 그 다음에 x-3, x-4 플러스 a 이렇게 될 건데요. 전개를 했더니 주어진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7x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 더하기 a 이렇게 식의 모양이 정리가 됩니다. 자, 모양을 봤더니 똑같은 형태의 모양으로 이루어진 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x 제곱 마이너스 7x를 t라 하면 요놈을 t라고 치환해놓고 식을 정리를 하시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되겠죠. t의 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a가 될 거예요. 얘를 인수분해를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다음과 같이 완전제곱 형태에 해당되는 모양이 만들어진다. 이런 거네요.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이 2차식이 완전제곱 형태가 되려면 이런 거예요. 이건 2 곱하기 6이죠. 따라서 그때 a의 값은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36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자, 얘는 t
플러스 6의 제곱을 하게 되면 완전 제곱 형태에 해당되는 모양이 됩니다. 즉 여기서 A에 해당되는 값이 36이 되었을 때 이런 형태로 완전 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때 A 값은 36으로 결정이 됩니다. A 하나 결정이 됐네요. 자,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런 형태로 되었으니 T에 해당되는 값이 원래 무엇이었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7X였다. 따라서 우리는 요 놈으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인수분 해야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6, 1, 마이너스 이렇게 가겠죠. 따라서 얘는 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이 된다. 즉, 요 놈이 주어진 식의 좌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완전 제곱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 케이스입니다. 얘랑 우변과 동일하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B에 해당되는 놈은 1, C에 해당되는 놈은 6, 이렇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 그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A, B, C 값을 모두 구하실 수 있다. 그래서 A의 값이 36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B의 값, C의 값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은 답이 1번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이제 13번 가겠습니다. 자, 13번은, 자, 이렇게 그림이 하나 지금 주어져 있고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림과 같이 건널비가 166이다. 되어 있습니다. 건널비가 166. 지금, 가로,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가로를 우리가 X라고 놓고, 그 다음에, 세로를 Y라고 놓고, 높이를 Z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과 같이 건널비가 166이라, 그럼 건널비가 166이면 각각 해당되는 면의 총합이 166, 그 다음에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64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일단은 건널비가 166인 것으로부터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요게 두 개씩 있으니까 요놈을 두 개씩 있는 것을 계산했더니 166이 된다. 이게 건널비가 166이라는 조건으로부터 만들어진 첫 번째 관계식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64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서리가 x 4개, y 4개, z 4개씩 있으니까 4배의 x 플러스 y 플러스 z 하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되겠네요. 64. 따라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6이 되는 거 확인하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선분 BG의 제곱, GD의 제곱, DB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BG, 그 다음에 GD, 그 다음에 BD에 해당되는 놈의 각각의 제곱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선분 BG의 제곱은, BG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그 다음에 선분 GD의 제곱은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그 다음에 선분 BD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얘네들을 모두 더하면 이놈으로부터 선분 BG의 제곱, 선분 GD의 제곱, 선분 BD의 제곱은 2배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값을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된다. 되셨나요? 자, 그럼 봤더니 요 조건, 그 다음에 요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플러스 2배의 XY, YZ, ZX이므로 지금 주어진 놈이 16이니까 여기가 256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놈이고요. 그리고 2배의 XY, YZ, GX가 166이라고 했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의 제곱 플러스 166이 되겠군요. 되셨나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에 해당되는 값은
256 마이너스 166이고요. 는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여기서 이제 최종적인 결과가 이 값은 얼마냐면 90.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놈은 총 얼마가 된다? 18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14번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모두 정수라고 했습니다. 두 3차식 fx와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첫 번째 조건은 이거네요. fx와 gx는 x 플러스 3으로 나눠 떨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f-3은 0, g-3은 0 이라는 조건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fx 더하기 gx와 fx-gx는 x-2로 나눠 떨어진다. 오늘 이 놈으로부터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 x-2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x 대신 2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죠. f2 더하기 g2는 0, 그 다음에 f2 빼기 g2는 0이 됩니다. 두 개를 연립을 하시면 f2는 0이고 g2도 0이구나 이렇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조건과 두 번째 이 조건으로부터 fx와 gx는 모두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이고요. 그 다음에 gx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갖는다. 그런데 3차식 최고차의 개수는 1. 따라서 f와 g의 각각의 또 다른 1차항에 해당되는 인수를 갖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f랑 g가 이런 모양이 된다. 자, 그럼 이놈부터 우리는 f0은 무엇인가? g0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얘는 6a, 얘는 6b가 되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두 개를 곱했더니 얼마래요? 216. 따라서 f0 곱하기 g0은 36ab고 216이 되라. 따라서 a 곱하기 b는 얼마냐면 6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이제 a 곱하기 b가 6이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f0 더하기 g0인데 f0이 요놈, g0이 요놈. 따라서 f0 더하기 g0이라는 놈은 a 플러스 b에 해당되네요. 따라서 a, b의 값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a 곱하기 b가 6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개수와 상수항이 정수라는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곱해서 6이 될 수 있는 정수값들을 확인해 보면 16, 마1, 마6, 2, 3, 마2, 마3 이렇게 네 종류가 나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얘네들 중에서 집어넣어서 가장 큰 값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케이스네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은 6 곱하기 7 해서 42 이와 같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은 이제 복소수 문제입니다. 자, 복소수 문제인데 복소수 Z1과 Z2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복소수 Z1, Z2의 켤레 복소수를 Z1바 Z2 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기 중에서 맞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이야기했네요. 첫 번째 거 보시면 Z1은 Z1 바랑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Z1은 실수냐. 그래서 자, 허수 부분이 제로가 될 때 실수일 때는 Z1과 Z1의 바, 즉 켤레 복소수와 원래 복소수가 같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Z1은 실수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럼 Z1이 0이 아닐 때 Z1 플러스 Z2의 바가 0이면 Z1 곱하기 Z2는 음의 실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보시면 Z1을 A 플러스 BI라고 놓고 Z2를 C 플러스 DI라고 놓겠습니다. 자, Z2의 바는 C 마이너스 DI가 되겠죠. 되셨나요? 자, 두 개를 더했더니 즉 Z1과 Z2 바를 더했더니 Z1 플러스 Z2의 바는 A 플러스 C의 더하기 B 마이너스 D의 I가 될 겁니다. 되셨나요?
이 값이 얼마다? 0이다. 그러면 C라는 놈은 마이너스 A이고 D라는 놈은 B가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조건으로부터 Z2라는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I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Z1이랑 Z2를 곱하시면 자, Z1 곱하기 Z2라는 놈은 A 플러스 BI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I가 되니까 자, 이 놈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네요. 자, 따라서 얘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자, 이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네. 자, Z1이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항상 0보다 큰다. 따라서 이 값은 음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은 음의 실수이다. 참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거 하겠습니다. 자, Z1도 0이 아니고 Z2도 0이 아니야. 그럴 때 똑같은 방식으로 더해서 이렇게 되면 Z2분의 Z1은 항상 양의 실수가 되니? 라고 묻고 있네요. 자, 우리는 이미 자, Z1과 Z2에 대해서 이미 같은 상태의 조건 속에서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찾아놨습니다. 자, 이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Z2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I이고요. 이렇게 쓸까요? Z2분의 Z1바. Z1바는 요놈의 켤레복소수니까 A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이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Z2분의 Z1바는 양의 실수라고 했는데 정리를 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됐죠. 따라서 얘는 틀렸다. 되셨습니까? 따라서 맞은 것은 기억과 리을, 답이 3번만 되겠습니다. 이제 16번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5 이하의 자연수, 5 이하의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M에 대해서 복소수 Z를 다음과 같이 좀 복잡하네요. Z가 n-n 플러스 2, 그 다음에 n 플러스 n-3i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Z를 정했을 때 Z분의 Z바 이놈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Mn에 대해서 n 플러스 n의 최대값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알고 싶은 놈은 Z분의 Z바고요. Z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n-n 플러스 2고요. n 플러스 n-3i네요. 자, 이제 분자는 켤레복소수죠. 그래서 n-n 플러스 2이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n-3의 i가 된다.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복소수가 표현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자, 주어진 놈을 이제 실수화를 통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분자 분모에 똑같은 형태로 무엇을 곱하느냐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요.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n-n 플러스 2 마이너스 n 플러스 n-3의 i를 똑같이 곱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실수화를 진행을 할 거예요. 분모를 n-n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에 n 플러스 n-3의 i 되셨습니까? 자, 이제 정리를 했더니 분모는 이렇게 되겠죠? 분모는 이제 합차 공식으로 n-n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요 마이너스에 n 플러스 n-3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요 놈을 똑같은 놈을 두 번 곱하니까 요 놈의 제곱이겠죠. 그러면 n-n 플러스 2의 제곱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뒤에 거 제곱하면 n 플러스 n-3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배의 요놈 곱하기 요놈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n-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n-3의 i가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분모를 실수화를 해놓고 봤더니 주어진 Z분의 Z바가 무엇이 되었냐면 실수가 되었습니다. 요놈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자, 요렇게 하트 모양으로 우리가 주어진 분수를 분리를 시켜보면 이 앞부분이 실수 부분, 이 뒷부분이 허수 부분. 따라서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허수 부분의 값이 제로가 된다는 뜻. 따라서 i 앞에 있는 이 개수의 분자 부분이 0이 되면 됩니다. 되셨나요? 따라서 우리는 n-n 플러스 2가 0이다. 그 다음에 n 플러스 n-3이 0이다.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었으면 좋겠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위에 거 0 또는 밑에 거 0이 되면 우리는 무엇이 0이 되냐면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값이 0이 되죠. 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주어진 상태의 조건 속에서 만족하는 놈이 실수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허수 부분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 없어져야 된다라는 조건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위에 게 0이거나 밑에 게 0이 되면 우리는 Z분의 Z바가 최종적으로 실수가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O 이하의 자연수 M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값을 우리가 직접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1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m이 1이고 여기가 m이고요. 이거 n이라고 합시다. n이 1이고 n이 3이 되면 0이 되죠. 되셨나요? m이 2일 때는 4하면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이 3이고 n이 5여도 0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게 0이 되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자, 여기다가 1, 2를 넣으면 m이 1이고 2가를 넣으면 3 빼기 3에서 0이 되는 것을 아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는 케이스들이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m 플러스 n의 무슨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자, 요 놈이겠네요. 따라서 m 플러스 n의 최대값은 8이 된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x의 범위가 0서부터 2까지라고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참수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의 최소값이 7이다. 자, 이제 주어진 보기줄 중에서 옳은 것만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첫 번째 a가 1일 때 b는 8이냐 그랬습니다. a에다 1 집어넣어 볼까요? y는 x제곱 a가 1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이때는 완전 제곱으로 고쳐보면 식이 이렇게 되네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나요? 자, 일단 a가 1일 때 최소값이 7이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자, 주어진 이차함수의 추계방정식이 x는 1이 있기 때문에 x 이퀄 1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 따라서 이때는 a가 1일 때 x 이퀄 1에서 최소가 7 따라서 b-1은 7이 되어서 b값은 8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첫 번째 a가 1일 때 b는 8이다. 맞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a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추계방정식이 x축보다 왼쪽에 있다는 얘기겠네요. y축보다 왼쪽에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때는 a-b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1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주어진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y축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a 값이 0보다 작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되셨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x의 범위는 0서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x 이퀄 0일 때랑 x 이퀄 2일 때 요 사이에서 나타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최대 최소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추계방정식이 음수, a 값이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추계방정식은 y축의 왼쪽에 나타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x 이퀄 0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 되셨나요? 따라서 b에 해당되는 놈은 얼마구나? b의 값은 7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자, b-a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b-a의 최대값
그죠? B는 7로 결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되려면 A가 가장 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야만 A에서 B에 해당되는 7을 뺐을 때 가장 큰 값이 나타나겠죠? 근데 A의 값은 가장 클 때가 제로네요. 됐어요? 따라서 B-A의 최대값은 A가 0이고 B는 7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해당되는 놈은 7일 때이므로 최대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지금 현재 최대값이 마이너스 11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A가 2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범위 X 이퀄 0과 2 사이에 이렇게 있을 때 해당되는 범위를 보다 A가 2보다 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축의 방정식이 X 이퀄 2보다 더 오른쪽에서 나타나는 형태의 모양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3번에 해당되는 케이스는 이런 경우겠네요. 자, X가 0인 경우가 있고 X가 2인 경우가 있는데 축의 방정식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게 지금 디귿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A가 2보다 클 때. 됐어요? 자, 이때 우리는 뭘 구하라 그러냐면 A제곱 마이너스 2B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네요. 됐습니까?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소값은 7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X가 2일 때 무슨 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X가 2일 때 최소이다. X 이퀄 2에서 최소값 7이다 라는 걸 아실 수 있죠. 따라서 2를 대입했더니 얼마냐면 4-4A 플러스 B는 얼마다? 7이다. 따라서 B라는 놈은 어떻게 되냐면 4A 플러스 3이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B 값이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는 알고 싶은 게 A제곱 마이너스 2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놈은 A제곱 마이너스 2B인데 이 놈은 B의 값이 4A 플러스 3이니까 대입해서 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6이 될 것이고요. 자, 이 놈의 무슨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최소값. 자, 완전 제곱하면 A 마이너스 4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6 플러스 얼마예요? 자, 주어진 놈이 6이네요. 그죠? 해당되는 놈이,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입니다.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6이요. 따라서 A-4의 제곱 마이너스 22. 따라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22가 되는 것을 아실 수 있고, 따라서 디귿은 참이 되는 것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18번부터 이제 주관식 문제죠. 자,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2A 플러스 B는 6X의 세제곱 플러스 5X라고 되어 있고, A-B는 X-3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뭘 구하라고 했냐면, X-2B는 A를 만족시키는 X를 구하라 그랬네요. 그래서 X는 봤더니 A 플러스 2B가 될 거고요. 되셨습니까? 자, 이제 주어진 위에 있는 두 다항식을 이용해서 연립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변변 더하시면 없어질 거고 3A는 더했더니 6X의 세제곱 플러스 6X 그리고 마이너스 3 따라서 A의 값이 얼마냐면 3X의 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3X의 세제곱이 아니죠. 2X의 세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 그래서 A 값이 먼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A로부터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B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B는 집어넣었더니 2x의 세제곱 플러스 x 그리고 넣었더니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놈은 이렇게 되겠죠? 2x의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고 이 두 배의 2x의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따라서 정리를 하시면 6x의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4x 플러스 3 네, 이와 같이 식이 정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19번이요. 자, 19번 보시면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자, 서로 다른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했고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 5다. 상수 k의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알파 베타이므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곱하기 베타는 k가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죠? 네.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과와 계수의 관계로부터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이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 5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 된다라는 것으로부터 이 값이 5죠. 우리는 이 값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시면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이제 플러스 3k가 되겠죠. 이 값이 얼마예요? 5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는 k 값은 2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 20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고요. 마지막 20번 문제는 이제 두 개의 소문항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수 AB에 대해서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K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라는 거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K의 그래프가 항상, 자, 요 놈에 접한다. 두 개를 갖다가 놓고 판별식은 0이다를 쓰시면 되겠죠. 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k의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k는 2a의 x 마이너스 b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갖다고 놓고 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항에서는 0으로 만든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정리하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k 플러스 a의 x고요. 그다음에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b는 0이 된다. 그래서 판별식을 쓰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양변 4로 나누겠습니다. 어차피 0 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4k 플러스 b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거 정리해볼까요? 정리했더니 k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없어지고요. k로 묶었더니 2배 a 플러스 2의 k이고요. a제곱 마이너스 b가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k에 관계없이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k에 대한 항등식 따라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만 최종적으로 0이 된다.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고요. b의 값은 얼마다? 4가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 b가 4인 것까지 해서 자 1번 문제 확인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차 함수 y는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두 점 x좌표를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고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때 단 베타가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1번을 통해서 구한 a의 값과 b의 값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a의 값이 마이너스 2고 b의 값이 4이므로 여기다가 식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자, 2번을 풀기 위해서 x제곱 b가 4네요. 플러스 4x a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다. 그리고 자 이제 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그죠? 두 점의 좌표를 x축과 만난다라는 놈은 x축은 y 이퀄 0을 의미하니까 두 점의 좌표가 한 놈은 알파, 한 놈은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를 갖다고 놓고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했을 때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를 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놈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자.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뭐냐면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모양을 맞추려고 일단 그렇게 썼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4니까 집어넣으시면 16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얼마가 되죠? 8이 되겠죠? 이놈은 24가 된다. 그런데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4. 그죠? 즉, 2 루트 6이 되어야 되는데, 베타가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값만 돼서 2 루트 6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으로 결정이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용산고등학교 2023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풀이를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용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4번, 15번, 16번 문제들을 학생들이 좀 푸시기가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을 하셔서 다시 확인을 좀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이구나 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머지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